아이고 롯데야. 아이고 롯데야 239회로 인사드립니다. 우피입니다. 네. 방송을 재개를 하고 나서 두 번 정도 이제 방송이 올라갔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2달 넘게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 거의 그대로 계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그냥 무작정 쉬면서 따로 뭐 공지도 없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들어주시는 한 250에서 300분 정도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 복귀 방송 바로 올라오자마자, 그리고 두 번째 방송도 똑같이 이제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나 이 의리를 지켜주시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자이언츠 팬들은 의리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능한 좀 자주 인사를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병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뭐 좀 세팅을 조금 더 제가 그 손이 덜 가게 이제 하기 위해서 좀 세팅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는데, 유튜브로도 한번 같이 봐보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정도 조금 공지를 드리고요. 오늘은 사실은 소식이 그렇게 많진 않고 짧게 2가지 정도 잠깐 인사드리고 얘기하려고 하고, 들어주신 분들 좀 감사해서 제가 닉네임이라도 좀 불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좀 더 큽니다.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도 사실 제가 그냥 올렸는데 그래도 조회수가 70회 넘게 나왔습니다. 저 입장에서 되게 많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일체 뭐 신경을 안 쓴 영상이니까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유튜브 이제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머냥님, 절에 다니는 교회 오빠님, 침착하자님, SYSY5353님, 10334032님, 제로미9님, 한목잡자님, 와구와구공구님, 010-211-259님, 그리고 루이시 메이지님, 이렇게 많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애청자 탑10인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까지 좀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 이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은 2가지입니다. 일단 고승민 선수가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역하자마자 좀 하늘이 준 기회가 왔지요. 손아섭 선수가 물론직한 거는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고승민 선수 입장에서는 또 큰 기회가 생긴 셈이기 때문에 관련 인터뷰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대호 선수가 매년 하고 있는 이제 연탄 봉사, 작년부터는 사실은 직접 봉사는 못하고 이제 연탄 기부로 대신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나 연탄을 기부하면서 또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2가지 정도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고승민 선수는 그 지난 1월 5일자로 공식적인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전역을 했고, 그 전에도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 마이출이라고 하죠. 만년 휴가를 빨리 나와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먼저 이제 사실상 전역한 상태로 다 지내긴 하는데, 그래도 다르기 때문에 진짜 전역이랑 그 다음에 이 이제 마이출 땡겨 쓴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완전히 민간인이 되었고, 현역으로 복무를 했어요. 2020년 7월 6일에 강원도 하천 15사단으로 입대해서 82mm 박격포를 이제 보직으로 했고, 이 박격포 82mm 박격포가 우스갯소리로 육군 3대 꿀보직이라고 불리는 그런 보직인데, 이 보직을 가졌던 우리 팀 선수들은 정훈 선수, 김도규 선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2mm 박격포를 현역으로 다녀온 선수들이 전부 다 잘된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두 선수 다 이제 잘된 선수들이니까 고승민 선수도 이 박격포의 힘을 받아가지고 좀 올 시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시즌 드래프트 2차 1라운드로 지명을 받은 선수고, 내야수로 일단은 들어왔었습니다. 2루를 많이 본 2루수 포지션 들어왔는데, 데뷔 시즌에는 30경기에서 83타수 21안타, 2할 5푼 3리, 6타점, OPS 0.657 기록을 남겼는데, 뭐 기록 이상으로 굉장히 야무진 스윙, 야무진 플레이가 많이 기억에 남았던, 좀 자신감 있는 플레이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았고, 또 굉장히 피지컬적인 부분과 특히 손목 힘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 그 다음에 우리 팀에 잘 없는 굉장히 BQ가 좋은 선수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으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첫 해를 치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잠재력을 고려해가지고 외야 전향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내야수 치고는 키가 너무 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도 받아들이게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외야수로 시즌을 준비했고 동시에 군입대를 준비했는데,
사생활 문제가 좀 불거졌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사생활 문제가 조금 불거져가지고 물론 지금은 모두 다 이제 뭐 해결이 된 상황이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스프링 캠프가 2020년에 끝나고 군입대를 구단에 건의했고 구단도 승낙을 해주셨다. 어차피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분명 문제였다고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는 민폐를 끼쳐서 팀에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생활 논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노출이 되고 또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이런 프로 운동선수로서는 최대한 조심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논란이 생길 만한 이 자체를 안 맞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승민 선수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또 이런 좀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하면서도 부대의 도움으로 공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대대장님께서 야구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운 좋게 운동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 또 중학교 친구와 동반 입대를 해가지고 파트너로서 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부대의 독립야구대회 준비하는 선수 출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15사단 박격포 특기로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가 봐요. 예. 왜냐면 앞에 뭐 정훈, 김도규 선수도 있었지만 부대 독립야구단을 준비하는 선수 출신이 많았다는 거는 이 대대장님이나 아니면 사단장님까지 올라가가지고 조금 계속 좀 오래 하고 계신가 싶기도 해요. 이게 쭉 내려오려면은 아니면 그런 좀 전통이 생겼나? 아무튼 좀 재밌는 것 같은데 혹시 15사단 나오신 분 계시면은 혹시 뭐 야구를 좀 그 좋아하는 문화가 깔려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것 같거든요. 도대장님이 또 이렇게 해준다고 했고 일과 시간 이후에 양지 풋살장에서 수비 훈련도 했고 그물망도 설치해 주셔가 타격 훈련도 했다는 거 보니까 이게 대대장님이 한번 그런 게 사실 대대장님이 막 몇 년씩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뭐 부대 전통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15사단이나 계시면은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중민 선수 굉장히 좀 마른 체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웨이트에도 역시 많이 해가지고 역시 군에 가면은 다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몸을 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뭐 뚱뚱한 친구들은 운동 열심히 해서 이제 살을 빼고 마른 친구들은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살 찌우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고정민 선수도 8kg 정도 증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른 체구는 다부지게 변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좀 얼굴도 되게 좀 성숙해진 느낌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되게 좀 데뷔 시즌에는 좀 볼도 파여 있고 조금 주근깨 같이 있어가지고 되게 앳돼 보이는데 지금 물론 마스크 써가지고 거의 눈밖에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좀 성숙해진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웨이트를 많이 안 했는데 다치다 보니까 보강차에서 필요를 느꼈고 근력도 많이 늘었다고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야 글러브를 놓진 않았다고는 하지만은 팀의 사정 외야수로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것인데 뭐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지금 외야수 우익수 후보로 김재유, 신용수, 추재현 그리고 뭐 고승민 선수에다가 뭐 신인 선수인 조재인 선수까지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뭐 현재 상황으로선 지난 시즌에 확실히 보여준 게 있는 뭐 추재현, 신용수, 김재호 선수한테 먼저 기회가 갈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 기회라는 게 뭐 항상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차피 그 백업 외야수가 2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고정된 선수가 중견수의 피터스 선수, 그 다음에 좌익수의 전준우 선수가 있다면 이제 의익수 한 자리와 그 다음에 특히 전준우 선수의 수비력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좌익수 대수비라든가 그런 자리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피터스 선수는 부동의 중견수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터스 선수가 교체될 일은 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지만 뭐 그 경기 마이미의 좌익수 대수비라든가 아니면 우익수 수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5번째 외야수까지는 기회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성민구 단장이 고승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딱 성민구 단장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약간 투이 덩어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고승민 선수도 굉장히 툴이 뭐 다양한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승민 선수도 구단의 기대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코로나로 밀린 휴가를 몰았으면서 미복귀 전역 상태에서 상동구장에서 합류해가지고 훈련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부담됐긴 하지만 사실 이런 기회가 흔히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의 주전이 확고하게 비어가지고 경쟁이 열려있는 상태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부담감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어느 포지션이든 나가면 저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다 라면서 군대에서 야구 생각이 안 날 줄 알았다. 하지만 야구 생각이 간절했다. 군대 안에서 너무 막 걱정이 많이 됐다. 재현이 형이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빨리 복귀해서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야구 할 일만 남았고 야구에만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성숙해진 모습을 그라운드에서 보여주겠다고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전력을 우선 축하하고요. 고성민 선수. 네, 성숙해진 만큼 정말 이제 플레이도 그렇고 여러모로 정말 좀 귀감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신인 시즌에 그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부진? 그러니까 알찬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던 기억이 강해가지고 이 선수가 또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내야 수비도 기본적으로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멀티 포지션을 하면서 또 팀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안치홍 선수 2루가 일단 주 포지션이었으니까 내야로 볼 때는 뭐 안치홍 선수가 그런 뭐 대주자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뭐 2루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활용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성민 선수의 앞으로 모습도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고 이대호 선수는 이제 7일에 지역 소외계층에 연탄 22,500장을 전달했다고 하고 다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사랑 연탄 배달 행사에 참여해갖고 직접 배달 봉사에 나섰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직접 배달은 못하고 있고 이제 연탄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며 한 해를 행복하게 시작해서 기쁘고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고 마지막 시즌인 만큼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시즌 준비 잘 하겠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서 야구장에서 많은 팬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뭐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이제 코로나가 정말 뭐 끝이 나가지고 네 여름쯤에 제발 이제 끝이 나서 정말 노마스크에 노래도 부르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이대호 선수의 이제 은퇴 경기를 정말 만원 관중 꽉 들이찬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하루빨리 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예 정말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아무튼 이제 희망을 가지기가 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뭐 모든 것이 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리라고 믿고 또 잘 지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 그렇게 소식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거 말고는 그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 등번호 교체 소식이 좀 들렸었는데 김진욱 선수가 이제 15번으로 들어간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오피셜은 안 떴습니다. 안 떴는데 김진욱 선수 15번으로 가고 또 다른 선수가 또 그 등번호를 본인이 원하는 번호로 간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나승엽 선수가 32번에 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 사실은 뭐 김진욱 선수도 그렇고 나승엽 선수도 그렇고 이제 그전 백넘버인 16번, 52번으로 유니폼을 파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조금 서운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뭐 김준혁 선수 원래 학생 때부터 15번을 쭉 달아왔었고 그 다음에 나승엽 선수도 이제 손아섭 선수 32번 물려받으면서 손아섭 선수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는 그런 좀 포부를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박세웅 선수도 22번에 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등번호도 그 소식이 나오면 좀 전달을 해드리고 가겠고 저도 사실은 뭐 마킹을 그렇게 많이 파는 편은 아니에요. 마킹을 많이 파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비어있는 유니폼들도 있어가지고 좀 마킹이 정리되면 좀 새롭게 파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김진욱 선수나 박세영 선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들이라서 좀 파볼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15번이랑 이제 21번으로 바뀌게 되면 그래서 요 정도 오늘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비시즌이고 아직 막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온 시즌도 아니라서 그냥 뭐 인사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더 나오면 또 전달 드리도록 하고 그거 말고도 뭐 아주 가끔씩 그 재방송 초창기에 들으셨다면은 그 옛날 외국인 선수 추억팔이 이런 것도 가끔 했었는데요. 가끔씩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 기획 방송 같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서 뭐 다양한 콘텐츠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익동 야구 해설 저는 우피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